지금 이렇게 집에서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 시간이 되게 늦은 시간인데 새벽 2시 56분, 새벽 3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7시 28분 정도 됐고요. 평소 제 출근 시간보다는 조금 빠른 시간입니다. 사실은 훨씬 더 일찍 출근했어요. 5시 반쯤에 출근을 했는데 아침에 급하게 처리할 것이 있어서 그거를 해결을 하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요즘에 영상에서 글 쓰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어요. 요즘 거의 제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글 쓰는 건데요. 어떤 류의 글을 쓰는 건지, 왜 큐레이터가 글을 그렇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도록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틀에 있는 학고제 갤러리라는 데서 이제는 끝났어요. 했었던 5인 전의 도록입니다. 도록이라고 하면요, 그때 전시에 했었던 작품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담아서 만든 책을 의미해요. 전시는 일정 전시 기간이 끝나서 철수를 하면 영원히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 전시에 대한 연구 내용과 작품의 이미지를 담은 책을 항상 만들게 됩니다. 그 책을 도록이라고 하고요. 책을 보면요, 이렇게 그림에 대한 사진도 있지만 이렇게 글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보통 이렇게 전시 도록의 맨 앞에 보면 이렇게 메인 글 같은 글이 있어요. 이런 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시가 어떤 기획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추구하면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에 의해서 기획이 되었는지를 담은 굉장히 전시의 핵심 내용을 담은 글입니다. 그래서 전시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어떤 목표로 만들어졌구나 라는 거를 여기에 다 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전시가 어떤 학술적인 배경으로, 어떤 미학적인 또는 미술사적인 접근을 통해서 연구가 되었는지를 또한 이 글에 다 담고 있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알아요. 보통 전시 보러 가시면 이런 도록 같은 거를 보실 시간이 잘 없으시고, 보시더라도 이런 앞에 있는 글을 찬찬히 읽을 시간이 없으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부러 시간 내서 미술관의 전시를 봤을 때 그 시간을 좀 더 알차게 흡수를 하려면 이런 기획자의 글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전시가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왜냐면 전시의 핵심을 다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작가에 대한 소개를 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와, 이번 작가가 이름이 로아정이야? 했어요. 왜 로아정이지? 특이하다 했는데 보니까 맨 위에 로아정은 노윤희, 정현석 2인이 협업을 통해 작품을 제작 및 발표하는 아티스트 듀오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글자가 작아서 좀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러면 노윤희, 정현석, 노아정 해서 로아정이구나 라는 거를 이 글을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요, 로아정은 관계라는 커다란 테마 아래 폭넓은 작품 세계를 선보인다. 이 사람은 관계를 주제로 해서 작업을 한대요. 작품을 한번 볼까? 작품을 봤더니 이런 작품을 미술관에서 실물로도 볼 수 있겠죠. 봤더니 웬 세모 2개가 떠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 있는 그 글을 읽지 않고 이 작품만 본다면 이게 뭐야?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 작품은 실크스크린 작품입니다. 실크스크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굉장히 촘촘한 망사를 대고 잉크를 쭉 눌러서 짜내는 판화 방식입니다. 이렇게 가장자리가 약간 울퉁불퉁하게 나왔어요. 그 이유는 이 판을 단단하게 고정하지 않아서인데요. 그 이유는 의도적으로 고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가들이 밀어내는 속도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 밑에 바닥이 되는 이 캔버스 천이 쭈글거리는 그 주름의 정도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 주변을 둘러싼 모든 요소들의 관계를 이 도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글을 한번 읽었으니까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 점만 더 볼게요. 굉장히 알록달록한 색감의 회화 작품입니다. 가로 세로 180cm 정도 되는 성인 남자 키보다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작품인데요. 자, 보니까 이희준 작가의 작품이에요. 이희준은 삶 주변을 둘러싼 풍경 곳곳에 녹아든 디자인적 미감에 관심을 둔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세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외부의 풍경을 기호화하고 캔버스에 재구축하는 작품이래요. 아, 그러면은 이 작품은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왜 평소에 집에서 볼 수 있는 블라인드나 버티컬 모양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런 건물에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단순화해서 화면에 표현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글을 한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예쁜 색감의 그런 작품이고요. 글을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이희준은 변모하는 주택가의 색상과 이미지를 참조하여 화면을 구성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아, 변모하는 주택가, 이거를 처음 딱 봤을 때는 이 색감 한번 보세요. 이 색감 한번 보시면 옛날 빌라들에 있었던 벽돌색하고 비슷합니다. 아, 옛날 건물색. 그리고 이 노란색, 라벤더색. 특히 라벤더색 같은 경우에는 요즘 되게 유행하는 색이죠. 되게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가 되는 연남동이나 망원동 같이 신흥 상권이 진입한 옛날 주택가를 이렇게 단순한 형태로 표현했다라는 거를 글을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글을 읽으면요, 작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작가 개인의 양력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아, 맨 밑에 문단 보니까 이희준은 1988년 서울에서 태어났대요. 88년생이면요 올해 32살이네요. 굉장히 젊은 편인 작가입니다. 사실 이 모티프라는 전시는요, 우리나라에서 앞날이 더 기대되는 젊은 작가 5인을 선정하여 진행한 기획전이었습니다. 기획 의도는 아마 이 앞에 있는 기획글에서 다 설명을 해주고 있겠죠? 여기 이희준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은 앞에 나와 있네요. 연남동, 한남동 등 근래 환경 개선 사업과 도시 재개발을 통해 급격히 변화를 겪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메가시티 서울에서 변모하는 주택가의 스킨과 색상을 참조한다 라고 하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채집한 풍경들이라고 하면은 사진을 의미합니다. 사진을 5 곱하기 5cm 화면에 드로잉을 해서요, 그 다음에 53cm 곱하기 53cm 화면에 편집해서 옮긴 다음에요, 더 큰 182 곱하기 182 화면에 최종적으로 완성을 한대요.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글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미술관에는 매일매일 또는 수시로 운영하는 도슨트가 있기는 해요. 내가 도슨트 시간을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개인 일정 때문에. 또는 아예 도슨트가 제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런 전시에 동반되는 도록은요, 웬만한 전시에는 그 규모, 분량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어도 웬만하면 다 만들게 됩니다. 아주 얇은 리플렛이라도 기획 의도를 담은 글은 반드시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시를 보러 가시게 되면 조금 어려울지라도 내가 수고롭게 여기까지 작품 보러 문화생활하러 왔는데 이 시간을 100% 활용하자라는 생각으로 책을, 도록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훨씬 더 값진 시간이, 알차고 풍요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씻고 자리에 누워서 오늘은 카페 가서 일을 하지 않고 책을 읽으면서 조금 쉬려고 합니다. 쉬려고 해요. 지금 이 화면에 조그맣게 민트색 뭐가 잡혔어요. 짠, 이 꼬부기 인형인데요. 얘는 제가 인형 뽑기로 한 번에 뽑았어요. 원래 인형 뽑기 할 때 엄청 많이 실패하잖아요. 근데 500원짜리 두 개 넣고 단 한 번의 집게질로 한 방에 뽑은 아이입니다. 벌써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뽑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은요. 벌써 되게 좀 한참 전에 샀는데 이제야 읽게 됐어요. 몇 주째 베스트셀러에 있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알쓸신잡에 나왔던 그 정재승 교수님인가요?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되게 유명해졌던 그런 책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아직 이 책을 너무 조금밖에 안 읽었어요. 일단 이 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인간이 고릴라랑 영장류라고 하죠. 고릴라나 유인원 같은 동물들하고 같은 종인데 어떻게 해서 먹이사슬에서 좀 우위에 있게 되었나라는 의견을 다른 데에서 의견을 가져다가 논지를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아직 65쪽밖에 안 읽었어요. 제가 보고 있는 여기서는 얘네들은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죠. 호모 사피엔스들은 상상하는 능력을 통해서 더 복잡한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먹이 사슬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좀 더 높은 곳에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얼마 읽지는 않았는데도 되게 문장이 쉽고 재밌어서 빨리빨리 읽히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두껍지만 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보다가 조금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중요한 것 같은 구절을 발견을 했어요. 자, 지금 이거는 농경시대 이전 세상의 삶에 대한 특징으로부터 호모 사피엔스가 왜 이렇게 우위에 있게 되었는지를 밝히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원시시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읽어보면요. 같은 무리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매우 잘 알았으며 평생을 친구와 친척에게 둘러싸인 채 살아갔다. 고독과 프라이버시는 없었다. 이웃 무리들은 자원을 놓고 경쟁했을 테고 싸우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호적인 접촉도 있었다. 서로 구성원을 교환하고 함께 사냥하며 희귀한 사치품을 매매하고 종교적 축제를 벌였다. 이런 협력은 호모 사피엔스의 중요한 트레이드 마크였고 다른 인간종들에 비해서 결정적 우위를 누리게 해주었다. 이어서 읽어보면요. 어떤 때는 이웃 무리와의 관계가 워낙 가까워서 이들이 하나의 부족을 구성하고 동일한 언어와 신화와 규범의 가치를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하고 관계를 맺었던 것이 이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이나 다른 유인원 종들에 비해서 우위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래요. 아, 그렇구나. 이거 왠지 되게 중요한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플래그를 떼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표시를 해둡니다. 제가 이전에 표시했던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그냥 떼서 딱 붙이면 되기 때문에 읽다가 중간에 뭐 볼펜으로 줄을 긋거나 사진을 찍거나 또는 메모를 하거나 할 때 이렇게 약간 흐름이 끊기는 거에 비해서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표시를 하고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긴 합니다. 이렇게 필사를 해서 내용을 꼼꼼하게 기억에 남기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렇게 표시를 빨리빨리 해놓고 지나가서 다 읽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을 다시 읽는 식으로 책을 읽어요. 뭐 이거 조금 알록달록한 것 때문에 제 친구들 중에서는 좀 싫어하는 친구도 있는데 요즘에는 붓클립 같은 것도 되게 예쁘고 견고하게 잘 나와서 이런 게 조금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단색의 물건을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그냥 제일 가볍고 집에 남아있는 것들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아까 이 사회생활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호모사피엔스의 중요한 우위에 처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했는데, 이어서 말하는 거는 이런 외부 관계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기가 닥쳐 이웃 무리가 서로 가까워졌을지라도, 심지어 사냥이나 축제를 함께하기 위해 종종 모일지라도 이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을 서로 완전히 고립되어 독립적으로 보냈다. 이런 관계는 다 뜨문뜨문 일어났대요. 무역이나 교역은 다 품목에 한정되어 있었고, 뜨문뜨문 관계가 일어났었던 이유는 사피엔스 집단은 넓은 지역에 희박하게 퍼져 있었다. 농업혁명 이전 지구 전체의 인구수는 오늘날 카이로보다 적었다. 그러니까 너무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가 되게 제한적으로 일어났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땅에 비해서 사피엔스가 인구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이동 생활을 했는데, 그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수십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게 넓은 범위를 이동하면서 살았대요.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살았던 이런 삶의 행동 자체가 인간이 외부 세계로 팽창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동이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이 되겠죠.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노마드 개념이랑도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